문학 부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학 부분에서 저희가 시조 부분을 좀 갖고 왔어요. 정규 수업에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된 거는 일단적으로는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프린트를 지금 제공을 해드렸는데 동영상 쪽에서도 제가 그 프린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것만 아신다고 한다면은 시조 거의 다 끝이에요. 물론 평시조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평시조 3줄짜리라는 얘기입니다. 3줄짜리요. 이것만 말씀드려요. 사설시조나 연시조까지는 더 공부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 그래서 일단적으로는 3개짜리 평시조는 제가 드린 프린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묶으셔야 돼요. 주제별로 묶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의 정서와 가장 비슷한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소설 같은 거 내주고 이 소설의 이 부분하고 똑같은 시조의 성격상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우기 쉬운 방식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주절개인데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이거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지주절개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얘기죠. 뭐예요? 일편단심이에요. 왕에 대한 지주절개라든가 아니면은 한 남자만을 바라본다든가 한 여자만 바라본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주절개라는 거는 일편단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한 사람만 쳐다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지주절개랑 관련된 것을요. 총 3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주절개 쪽을 요렇게 하면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먼저 보고, 아니 모든 시를 다 해석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감이라도 때려 잡아야죠. 비슷한 거라도 때려 잡아야죠. 그랬을 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소재들이 나와요. 일편단심을 말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소재들이요. 그 소재들부터 먼저 써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대나무요. 대나무. 한쪽으로만 쭉 올라가죠, 걔가. 그쵸? 길게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걔가 뭐를 말하냐? 일편단심, 충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음 1년 365일 가장 계속 푸르른 거 뭐죠? 소나무요. 그렇죠. 소나무요. 소나무가 나오면 지주절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예 거의 다예요.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혼자서 다른 애들은 꽃이 다 지고 이파리까지 떨어지는데 자기 혼자서 가을에 피는 꽃 우린 뭐죠? 코스모스 아니에요? 우리 고전에서 그렇게 코스모스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다른 쪽에서 들어온 꽃이잖아요. 저희 나라 꽃이요. 가을에 피는 꽃 뭐예요? 국화요. 모르세요? 안 사셨어요, 이 나라에서? 국화예요, 국화. 국화요. 혼자서 피는 꽃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지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혼자 피는 꽃 국화입니다. 그죠? 얘네들이요. 그 다음 봄을 알려주는 가장 먼저 피는 꽃 뭐죠? 매화입니다. 이게 매화가 아니라 동백꽃 이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신문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매화예요. 그리고 또 매화를 뭐라고 하냐면 눈을 뚫고 나오는 첫 번째 꽃이거든요. 선생님 눈이 있다는 건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 겨울에 봄을 알려주는 첫 번째 꽃이라는 거야. 이제 봄이 올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꽃이에요. 그래서 얘네요. 대나무, 소나무, 국화, 매화 얘네들 있죠. 얘네가 바로 뭐냐 나온다고 한다면 지주절개입니다. 내가 얘네를 본받아서 살겠노라 아니면 나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를 갖다 말해주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소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낙낙장송입니다. 낙낙장송 요렇게 써요. 이게 소나무 송자거든요. 그래서 낙낙장송 나오면 소나무란 뜻이에요. 낙낙장송 나오면. 그래서 크게 옆에서 가지를 옆에서 크게 이렇게 치면서 달아나는 소나무 이걸 낙낙장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나오면 되는구나. 아 이게 첫 번째예요.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 이 단어들이 나오면 됩니다. 뭐가 나오면 되는 거냐? 고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 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시겠죠? 고자 무슨 골자일까요? 얘가 무슨 고예요? 높을 고요. 고등학교 나오시면 고자는 아시잖아요. 그쵸? 높을 고자. 그 다음에 절자 갑니다. 절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자라고 저희가 말을 해가지고 나오는 단어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단어인데 요거 한자예요. 근데 요거요. 요거를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절개절자예요, 여러분. 절개절자예요. 깨끗하게 좀 써볼까요?
그러면 이게 절개절자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무슨 절이에요? 높은 절개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높은 절개를 가진 건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된다고요. 높은 절개 갖고 있는 거는. 그 고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 한자를 갖다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돼요. 세한고절이란 단어가 있고요. 오상고절이란 단어가 있고요. 뭐 하여간 또 무슨 고절이 있고 막 고절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한자 성어를 외우실 때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문학에서 보실 때는 뭐냐면은 아니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있는 높은 절개 이런 뜻이고 얘는 서리가 내려지는 추위 속에서의 높은 절개 뭐 이런 거거든요. 서리가 끼던 새해가 되던 추위가 있던 뭔 상관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죠. 저희는 뭐만요? 높은 절개. 이것만 보면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건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추위 속에서 높은 절개게 아니면은 서리 속에서의 높은 절개게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이거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절자만 표시를 해달라. 고절자를 확인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얘네들이었어요. 얘네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게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번째 거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양산. 띠리리. 이건 작품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산. 띠리리. 얘는 작품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나오면 지조절개입니다. 세 가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저쪽으로요. 저쪽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 한번 드릴게요. 보세요. 나왔죠? 지조절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친다. 낙낙장송이 기울어 간다.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단어 나왔어요 지금? 그럼요. 낙낙장송이 나와버렸잖아요. 아 지조절개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찾으시란 얘기예요. 하나하나 해석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그 아래 제가 해설풀이까지 다 집어넣어놨다고요. 이건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얘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주제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가면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쳐요. 바람 불고 눈서리 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힘들죠? 힘겨운 상황 속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 같은 게 있는데 그 속에서 낙낙장송들 같은 경우에도 다 기울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낙낙장송이 기울어 간대잖아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 이게 충신이거든요. 이게 충신이에요. 충신들이 다 기울어 가고 있다고요. 너무 눈들이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데 하물며 못다 핀 꽃을 말해서 무엇하겠네. 이게 꽃이란 뜻이거든요. 꽃. 얘는 뭐예요? 유생들이에요. 유생들 지금 다시 말한다면은 여러분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신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거물들, 큰 정치인들도 다 쓰러져 가고 있다고요. 뭘로 인해 가지고 눈서리로 인해서. 근데 자기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뜻을 가진 대학생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당연히 말해서 뭐 하겠어요?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거겠죠. 그죠?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신들이 쓰러져 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거기 아래 주제 보세요. 주제 봤더니 세조 일파의 무차별한 인재 사륙을 개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 세조가요 인재를 죽이고 있대요. 그래서 개탄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짠 쪽이 아닌가요? 어쨌든 주제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죠. 주제는 일편단심이에요. 충신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한탄이에요. 근데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갔을 때 주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조가 누구예요? 세조가 누구를 죽이고서는 폐위시키고 자기가 저게 됐어요? 단종이죠. 수양대군이잖아요. 그쵸? 단종 자신의 어린 조카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러면 이쪽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종을 따르는 무리들. 단종을 따르는 무리들 그네들을 낙낙장송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작가는. 그래서 그 충신들이 다 기울어 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세조에 의해 가지고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유생들 혹은 대학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생들은 단종을 따르는 대학생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다 죽여버리고 있는 거지. 이런 뜻이라고요. 뜻은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는 충신이 죽어서 너무 슬프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크게 집어넣어서 저희가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게 첫 번째 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웠던 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시로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시로 간다고 한다면요. 이거 나오네요. 지주절개. 국하야, 너는 어찌? 이렇게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여러분?
국화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국화야. 너는 어찌 3월달이잖아요. 3월달 봄이잖아요. 그쵸? 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거 3월 춘풍 이거 같은 건 좋은 계절이에요. 좋은 계절. 좋은 시절. 아주 좋은 시절. 막 세종대왕 같은 그런 시절. 그런 시절 다 보내버리고 난목한천.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뭐예요? 낙엽 떨어지는 때죠. 그쵸? 가을이죠. 그러니까 뭐야? 추운 계절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힘겨운 시절. 힘겨울 시절에 너 혼자 피었는가? 좋은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힘겨운 시절이 되니까 홀로 피었죠. 국화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충신들이 좋을 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힘겨울 때는 충신들이 탁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기에 너 홀로 피었는가? 아마도 여기 보세요.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나왔어요? 또 고절까지 또 나왔잖아요. 아하. 그리고 오상고절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도 높은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러시면 된다고요. 이 앞에 거 다 빼셔도 된다니까요. 이 앞에 거 다 빼시고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국화야 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힘겨운 시절에 너 혼자 피었구나. 야 진짜 높은 절개 갖고 있는 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지주절개 1편단심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보이시죠 이제? 이 지주절개 쪽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다음 것도 볼까요? 다음 거요. 세 번째 거예요.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눈을 맞아 휘어진 요게 뭐냐면 이게 대나무라는 뜻입니다.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구필 절개면 절자 또 나왔잖아요. 구필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이 눈 안 좋은 거죠. 다음 아마도 세한고절 고절 나왔잖아요. 고절 아마도 높은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대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씨 어떻게 그려야 돼요 대나무?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그럼 이렇게 해서 대나무가 쭉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눈을 맞은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라는 건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했어요? 약간 휘어졌어요. 앞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너 휘어졌냐? 아이 참 휘어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대나무가 보니까 충신이니까. 충신인데 불구하고 눈이 오다 보니까 그 눈을 맞아가지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약간 좀 휘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야 너 휘어지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내가 구필절개였으면 내가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내가 약간 휘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힘겨워서 하지만 나는 뭐 하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는다고요. 부러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약간 휘어졌다 하더라도 부러지지 않는다. 내가 처음부터 부러질 절개였으면 내가 눈 속에서 이렇게 푸르게 위로 올라가고 있겠는가. 그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마도 국화. 높은 절개를 가진 것은 국화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 너무 힘겨워서 옆으로 약간 휘었을지언정 절대 꺾이지 않는 지주절개를 갖고 있는 게 너구나.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지주절개 쪽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 봐놓으셔야죠. 아 대를 요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거요. 대나무 이렇게 안 나오고 대를 요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놓으셔야죠. 이게 지주절개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여기서 또 넘어가시면은 네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무는구나. 반가운 뭐 나왔어요? 매화.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매화가 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매화가 피었으면 좋겠다.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반가운 매화는 반가운 충신들은 도대체 어디 펴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어디 가야지 충신이 있지 이거예요. 충신 찾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자기도 지주절개 가질 거고 충신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주절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아래 해석들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걔도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지주절개였습니다. 다섯 번째 갈게요. 바로 얘입니다.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쓸 때 3번에다 수양선 써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그거 있죠. 바로 얘예요. 얘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소재가 대나무, 소나무, 국화, 매화가 안 나와요. 보세요. 대나무, 소나무, 국화, 매화가 안 나왔죠. 그죠? 그리고 고절이란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산이 나오고요. 여기 봤더니 이 채미라는 게 고사리를 캐다의 뜻이거든요. 채미, 고사리를 캔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 막 풀이 나와요. 풀이 나와요. 뭐처럼 보이냐면요. 자연친화처럼 보입니다. 이 시가. 근데 얘가 지주절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별표 쳐놓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매화, 대나무 이런 거 찾으면서 툭툭툭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얘는 자세하게 공부해놔야죠.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수업할 때는. 그래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해석도 써드리면서 같이 갈게요. 수양산 그대로니까 그냥 냅두고요. 바라보며 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이와 숙제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백이와 숙제가 사람 이름이에요. 중국 애들이에요. 걔네를 한탄하노라. 비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백이랑 숙제가 어떤 애들이냐? 얘 고전에서 나올 때도 백이 숙제 되게 잘 나와요. 얘네가 대표 주자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의 대표 주자냐? 중국에서 충신,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는 충신의 대표적인 애들이 백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종을 따랐던 사람이 있고 세조 따랐던 사람 있잖아요. 단종 따랐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기존 왕을 따르다 보니까 왕권이 딱 바뀌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양산을 들어가 버려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얘네 둘 다 고사리 캐먹고 그러니까 막 풀 뜯어 먹은 거예요. 풀 뜯어 먹다가 굶어 죽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정도로 기존 왕, 그러니까 기존의 일편단심의 그 지주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 단어들 얘네들 이름들 알아두세요. 만약에 고전소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백이 숙제를 따르겠노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도 충심을 지키겠노라. 나도 일편단심을 지키겠노라. 이거잖아요. 근데 백이 숙제를 따르겠노라. 이게 뭐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애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을 알아두셔야죠. 근데 너무 이상하게 여기서 뭐랬어요? 백의 숙제를 한탄한대요. 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한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줄여 죽을 찐들 굶주려 죽을지라도 라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채미를 하겠는가? 채미 고사리를 캐다야. 고사리를 캐겠는가? 내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고사리 캐겠는가? 얘네 지금 뭐 했어요? 고사리라도 캐가지고 먹었잖아, 얘네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고사리조차도 캐먹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얘네보다 더 큰 지주절개를 갖고 가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 왜 그러냐? 비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푸세어 것인들이라는 거는 비록 풀이지만은, 그거 누구 땅에서 났느냐. 그게 누구 땅에서 났느냐. 이거잖아요. 비록 풀이지만 그거 누구 땅에서 났느냐. 누구 땅이에요? 새로운 왕 땅이죠. 옛날에는 왕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 고사리가 비록 풀이지만 그거 새로 부임한 새로 다시 올라간 그 왕 거잖아요. 그 고사리조차도 왕 땅에서 난 거잖아요. 나 그것조차도 안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찬송하는 찬양하고 예찬하는 그런 지주절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난 얘보다 더 크게 지주절개를 갖고 가겠노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소재들도 없고 고절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서 이렇게 쓰였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요. 이거 나오면 엄청 많이 틀리십니다. 틀릴만 하잖아요. 고사리 나왔죠. 그다음에 수양산 나왔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한 가지 더 갈게요. 여기다가 뭐 나오냐면요. 여기 수양산의 단어 있네요. 얘가 중위법이에요. 뭐냐면 수양산하고 비슷한 이름 쓴 거예요. 수양대군. 수양대군하고 비슷한 수양산 갖고 온 겁니다. 뭐냐면 수양대군이 세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백이숙제를 한탄하는 거죠. 야, 니네 잘못했어. 나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수양대군 아래에서 난 고사리조차도 깨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비록 그건 추리지만 수양대군 땅에서 있는 그 고사리는 나는 절대로 캐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위법, 수양산도 되고 수양대군도 된다라는 거까지 같이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얘를 중위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뜻으로 의미가 되는 걸 중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얘가 중요해요. 지주절기에서는. 그래서 아까 하라고 한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놓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소재나 이런 거를 다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시 볼까요? 다음 시 보시면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산 이름이 복례산 제일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복례산 제일봉에 뭐가 되어서 낙낙장송 되어서 소나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주절개. 이제는 딱딱 보면 알겠죠. 여러 군데 아무리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시주에서는 가장 좋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 할 때 요건 좀 봐줍시다. 건곤이라는 게 온 세상의 뜻이에요. 건곤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 그다음 만이라는 게 가득할 만자예요. 그러니까 백설이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나 혼자 푸르게 놀아. 푸르게 자기 혼자 푸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나무가 돼서 내가 푸르겠노라. 나 혼자라도 일편단심을 가지겠노라. 이렇게 돼요. 이 시도 많이 틀리십니다. 왜냐면 독약청청, 푸르게 또 소나무 이러다 보니까 자연친화처럼 보입니다. 이 시도. 아니라는 거. 낙낙장송이 나왔다라는 거. 요것들 이게 6번째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총 6개가 지주절기였습니다. 안 어려우시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집에 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거기 해서 쓴 거. 그죠? 가서 자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다음 갈게요. 다음 지주절기 빼고 뭐가 있냐? 맥수지탄입니다. 맥수지탄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맥수지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얘기할게요. 탄식하는 겁니다. 맥수지탄. 뭐냐면 나라가 망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라가 탄식하는 거. 이게 맥수지탄입니다. 나라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 망한 거. 이거 엄청나죠? 고전 같은 데 되게 많아요. 특히 구음원 같은 데서도 막 나와요. 이렇게 잘 살다가 한번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다고요, 이게. 그리고 또 아니면은 500년 도읍지를 내가 갔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나라가 망해서 탄식하는 거. 또 일제강점기 현대시 같은 경우에요. 일제강점기 현대시 우리나라 정말 괜찮았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요. 다 얘네 시랑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라의 망함과 관련된 맥수지탄 쪽은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아니 2가지도 아니야. 원래 1가지입니다. 저희 시조가 언제부터 쓰인다고요? 그렇죠. 지금 배우면 되죠. 그렇죠? 고려 때부터 쓰여요. 그러면 저희가 고전 시조만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고전이 일제강점기 전까지거든요. 일제 전까지의 나라 2나라밖에 없죠. 뭐랑 뭐예요? 고려랑 또 하나 뭐예요? 조선이죠. 대한제국 말씀 마세요. 대한제국은 고종이 잠깐 만들었어요. 잠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국사 선생님이 아시면 큰일 날 얘기죠, 이거는. 하지만 저희 문학 쪽에서는 나라가 길어야 돼요. 긴 역사를 갖고 있어야지 문학도 나오고 그러죠. 그때 막 그 격변기인데 불구하고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길게 보는 거에 대표적인 걸 보고 있으니까 크게 보면은 일제 전까지를 고려랑 조선이라고요. 근데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둘 다 몇 년을 중심으로 해서 망할게요? 500년을 중심해서 망했습니다. 둘 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단어만 들어가면 맥수지탄이 되냐면은 500년만 들어가면 맥수지탄이에요, 여러분. 쉽죠? 이야, 근데 또 500년이라고 말했더니 또 이 단어를 찾아요. 이거 못 찾아. 난 진짜, 안 되죠? 500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써드릴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아시면 2가지 아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어차피 1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이거. 이게 뭔데요? 500년이에요. 반천년이니까. 1000년을 반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에요. 이 2단어만 나오면 맥수지탄입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시조를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공부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흥망이 유수하니 마눌 때도 추초로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한 단어가 딱 나왔어요. 뭐예요? 500년. 나머지들은 이걸 먼저 해놓은 다음에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라고요. 2번째 줄만 한번 볼게요. 500년 왕조의 업적들이 왕조의 업적이 목적에 붙였다라고 하는 건 목적은 목동의 피리소리예요. 이게 뭡니까?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으니 깃들어 있으니 목동의 피리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동들은요 산에 가든가 아니면 뭐 들에 있든가 양 치고 막 소 치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앉아가지고 양들이 풀 뜯어먹고 소들이 풀 뜯어먹을 때 앉아가지고 피리를 많이 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피리를 부는데 불구하고 그 피리 속에 피리 부는 그 피리 음악 속에나 뭐가 있냐면 왕조의 업적들이 그 속에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잘 나갔었어 라고 하는 그거가 그냥 목동의 피리 소리나 잠깐 들어가 있지 더 이상 그 업적을 막 길이길이 빛내고 길이길이 말하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비유해서 갖고 온 것뿐이에요. 왕조의 500년 왕조의 업적이 그냥 목동의 피리 소리 정도에나 있는 것 같네? 망했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양의 해질녘에 지나는 계기, 여기 계기가 바로 화자겠죠. 내가 눈물겨워하노라. 뭔가 망해서 눈물겹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나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겹다. 이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요것들입니다. 조금 더 하면요. 만월대가 고려 궁궐터예요. 고려 궁궐터예요. 고려 궁궐터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궁궐터. 근데 고려가 망하다 보니까 그쵸? 이런 생각이 나더라. 그곳에 가가지고 왕조의 업적들이 엄청났을 텐데 목동에 피리 소리밖에 없네. 그 업적 왕조의 업적의 그 얘기들은 피리 소리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난다. 고려가 망해서 슬프다. 맥수지탄 됐습니다. 다음이요. 선인교 내린물이 자하동으로 흐르니 뭔지 모르겠다. 근데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밖에 안 난다. 이것도 아시겠죠? 그쵸? 반천년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천년 동안 왕조의 업적들이 물소리밖에 없대요. 왕조의 업적이 물소리처럼 흘러가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야 고국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말해서 무엇하겠냐. 에이, 이미 망한 걸 뭐 어떡하겠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망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이 시는 약간 틀려요. 망해서 슬픈 것도 분명 있습니다. 맥수지탄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 뭐냐면 에이 그래도 망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서 얘기한 거냐면은 조선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입니다. 좀 더 들어가세요. 맥수지탄의 뜻도 한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뭐예요? 이미 지나간 것은 잊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잊자라고 하는 이런 뜻도 두 가지가 같이 난다고요. 그래서 고려 왕조를 회고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래서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인교 내린물이 자하동으로 흐른다.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밖에 없구나. 그래서 좀 슬프구나. 근데 아유 흥하고 말하는 걸 우리가 망해서 뭐해. 하늘의 뜻인데 그냥 어차피 망한 거 어쩔 수 없어 라는 뜻이 갈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뭘로 가주셔야 돼요? 맥수지탄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맥수지탄 중에서 조금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로도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 심화적인 얘기 조금 더 드렸습니다. 얘네들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똑같아요. 세 번째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 들어가니 500년 나왔네요. 똑같이 필마 말 한 필이에요. 말 한 필로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한데 의구하다 그대로 산들은 그대로인데 인걸이라는 게 참 잘 나오는데 여러분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산은 그대로인데 나라를 만드는 영웅 같은 곳들 영웅 같은 사람들은 간 곳이 없구나. 간 데 없구나. 영웅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영웅이 누군데요? 왕. 응? 왕 같은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왕들이 없어졌구나. 산은 그대로인데. 와, 태평연월이 시절이. 지금의 시절이 꿈인가노라. 옛날에 그 태평성대가 꿈 같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잘 나갔던 그 시대의 도읍지를 내가 말 한 필로 들어가서 갔더니 말 한 필 타고 내가 들어갔더니 한 마리 타고 들어갔더니 그곳에 사는 그대로인데 왕들은 사라졌구나. 옛날 잘 나갔던 시절에 태평성대가 꿈처럼 느껴진다. 나라가 망해서 뭐 답답하구나. 한탄스럽구나.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맥수지탄이에요. 3개밖에 없어요. 저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서 맥수지탄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